70세 김정숙. 어르신은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참외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뇨 있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는 몇 년째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노랗게 잘 익은 참외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히 한 조각 먹었다가 혈당이 확 올라갈까봐 그냥 지나치고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수박도 무섭고 참외도 무섭고 포도는 더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달콤한 과일은 무조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 좋아하던 음식까지 겁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먹는 것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음식도 이제는 혈당 숫자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외 한 조각조차 마음 편히 드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김정숙 어르신께 드린 말씀은 조금 달랐습니다. 참외를 무조건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먹는 시간과 먹는 양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딱 2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알려주신 방법대로 먹었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오히려 더 안정됐습니다. 몸도 전보다 덜 붓는 느낌이고 속도 훨씬 편안합니다. 이렇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몸은 아주 작은 습관 변화에도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참외를 먹어도 어떤 분은 혈당이 걱정되고 어떤 분은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는 바로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참외를 무조건 피할 필요가 없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외를 하루 중 언제 먹는 것이 좋은지, 씨와 가운데 말랑한 속은 먹어야 하는지, 껍질은 어디까지 먹어도 괜찮은지, 당뇨가 있어도 부담을 줄이면서 먹을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40년 동안 내과 진료를 하면서 어르신들께 실제로 설명드렸던 방식 그대로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참외 좋아하지만 망설이고 계신다면 댓글에 참외 먹고 싶어요 라고 한번 남겨보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큰 공감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생각나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어르신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외를 어떻게 먹어야 몸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집에만 있어도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냉장고만 열면 차가운 음식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던 시절이 있었고 논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돌아와도 몸을 식힐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어르신들이 여름이면 꼭 찾던 과일이 바로 참외였습니다. 밭일 끝내고 집에 돌아와 우물물에 담가두었던 참외를 반으로 갈라 드시던 기억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한 입 빼어 물면 달콤한 물이
입안 가득 퍼지고 뜨겁게 달아올랐던 몸이 조금씩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참외를 단순한 간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기운 떨어진 몸을 달래주는 자연보약처럼 여겼습니다. 실제로 참외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운 날 땀으로 빠져나간 물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충분히 안 드셔도 목마름을 잘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몸속에서는 이미 수분이 부족해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쉽게 지치고 어지럽고 입맛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몸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갈증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참외 한 조각 드시고 나면 입만 시원한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여름만 되면 기운이 없다고 하시던 분들이 참외 조금씩 드시고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이 들어있다는 이 이유만으로 과일 자체를 무조건 피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당분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몸이 지쳐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자연당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참외를 마음껏 많이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참외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참외라도 식사 직후에 많이 드시는 분과 식사 전에 적당량 드시는 분은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음식은 무조건 끊는 것보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참외가 여름철 붓기와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반지가 잘 안 빠질 때 있으시죠?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울을 보다가 얼굴이 평소보다 부어 보여서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자고 일어난 아침에 눈두덩까지 무겁고 얼굴이 빵빵하게 느껴진다면 몸속에 수분과 나트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식습관은 생각보다 짠 음식이 많습니다. 김치, 찌개, 국물 음식, 젓갈 같은 반찬을 자주 드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몸속에 소금이 많아지면 물도 함께 붙잡아 두게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금이 물을 끌어안고 몸 안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도 붓고 손도 붓고 몸이 무겁고 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참외 속 칼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흔히 몸속 소금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립니다. 몸 안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막혀있던 배수구를 뚫어주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고이고 넘치듯이 몸속 물길도 원활하지 않으면 수분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칼륨이 들어오면 몸 안에 남아있던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그 나트륨이 붙잡고 있던 물도 함께 배출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참외를 드시고 나면 화장실을 조금 더 시원하게 다녀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몸이 전보다 덜 무겁고 아침 붓기도 조금 편해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참외 하나 먹는다고 갑자기 혈압이 정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적당량의 참외를 잘 활용하면 몸속 나트륨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의 균형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수분과 미네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런 시기의 참외처럼 수분과 칼륨이 함께 들어있는 과일은 몸을 조금 더 가볍게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시거나 칼륨 제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셨을 때 참외는 여름철 몸속 붓기와 피로를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고마운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고 오신 뒤부터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들으셨다거나 중성지방이 올라갔다고 들으시면 그날부터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삼겹살 한 점 먹으면서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계란 노른자도 마음 편히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혈압까지 높다는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 더 걱정이 커집니다. 혈관이 막히는 건 아닐까? 나중에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 때문에 식탁 앞에서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혈관 건강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 들어온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얼마나 잘 내보내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참외 속 펙틴이라는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한 종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을 만나면 부드럽게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 속으로 들어가면 젤처럼 변하면서 여러 물질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설명드릴 때 펙틴을 기름때 닦는 수세미 같은 역할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때가 끼면 물 흐름이 답답해지듯이 우리 몸속 혈관도 좋지 않은 지방 성분이 쌓이면 점점 부담을 받게 됩니다. 펙틴은 몸 안에 들어온 콜레스테롤이 다시 흡수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이고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참외 하나 먹는다고 혈관이 갑자기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식습관 관리와 함께 꾸준히 좋은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유독 기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에어컨을 틀어도 몸이 축 늘어진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더위에 대한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푹 쉬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며칠이 지나도 피곤함이 계속 남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참외 한 조각 드시고 나면 정신이 조금 드는 느낌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참외 속에는 자연당이 들어있어서 지친 몸에 비교적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량을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수분과 에너지가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더 쉽게 처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참외처럼 수분이 많고 부담이 비교적 적은 과일을 잘 활용하면 몸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참외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과 여름철 기력 회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여름마다 참외를 찾으셨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외를 드실 때 대부분 어떻게 드십니까? 보통 반으로 잘라서 가운데 씨와 말랑한 속은 숟가락으로 싹 긁어버리고 노란 껍질도 두껍게 깎아낸 뒤 속살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당연하게 그렇게 드셔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습관처럼 버리던 부분에 몸이 좋아하는 영양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참외 가운데 있는 말랑말랑한 속을 보겠습니다. 보통 물컹거린다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부분에는 엽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를 쉽게 설명하면 몸속 산소 배달차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숨 쉬면서 들이마신 산소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적혈구 상태가 좋지 않으면 쉽게 피곤해지고 머리가 멍하고 숨이 차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오전에는 괜찮다가 오후만 되면 축 처지고 소파에 기대어 쉬고 싶어진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의 엽산은 몸이 기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는 참외씨에도 생각보다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참외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좋은 지방에 해당하는 성분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몸에는 꼭 필요한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혈관이 너무 딱딱해지는 것을 줄이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참외씨에는 비타민 E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비타민 E를 설명할 때 몸이 녹쓰는 속도를 늦춰주는 보호막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반으로 잘라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하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가 쌓이면 몸속 세포도 조금씩 산화되고 지쳐갑니다. 비타민 E는 이런 과정을 조금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리고 참외에서 가장 아까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약이 걱정돼서 아주 두껍게 깎아내시는데 사실 껍질 가까이에 좋은 영양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참외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저녁만 되면 눈이 침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햇빛 아래 나가면
눈이 쉽게 피로하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베타카로틴은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베타카로틴은 피부와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에도 관여합니다. 여름철 강한 햇볕과 자외선은 피부를 쉽게 지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참외는 속살만 먹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과일입니다. 우리가 버리던 씨와 속, 그리고 껍질 가까이에 오히려 몸이 좋아하는 영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 많이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씻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드셔도 참외를 훨씬 더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몸에 좋은 부분을 가장 많이 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료실에서 참외 이야기를 들으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껍질이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농약 때문에 먹어도 괜찮습니까? 괜히 껍질까지 먹었다가 몸에 해로운 것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사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음식 하나도 더 안전하게 드시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잘 씻으면 껍질까지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특별한 방법을 쓰느냐보다 얼마나 꼼꼼하게 씻느냐입니다. 참외를 씻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전체를 충분히 적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껍질의 골 사이를 문질러 가며 씻어주시면 됩니다. 참외는 표면이 울퉁불퉁한 편이라 골 사이에 먼지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살짝 묻히는 정도로 끝내기보다는 손으로 하나하나 문질러 씻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으신 분들은 깨끗한 채소솔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실 필요는 없고 표면만 부드럽게 닦아주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면 식초에 오래 담가야 한다거나 베이킹소다를 아주 진하게 써야 한다거나 여러 민간요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담가두거나 과하게 처리하면 참외 본연의 맛과 식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은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씻고 손이나 깨끗한 솔로 가볍게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씻은 뒤에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주시면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껍게 껍질을 깎아내기보다는 얇게 드시는 편이 영양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겁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참외 껍질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수 있습니다. 참외가 그냥 달콤한 여름 과일 정도가 아니었구나. 예전 어르신들이 괜히 여름 보약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던 참외 안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참외 속 칼륨은 몸 안에 쌓인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얼굴 붓고 손 붓는 분들에게 몸을 조금 더 가볍게 느끼게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는 혈관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 안에 들어온 콜레스테롤이
다시 흡수되는 것을 줄이고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 참외 속 자연당은 더위에 지친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입맛 없고 기운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외 한 조각 드시고 정신이 조금 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던 가운데 말랑한 속에는 엽산이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몸속 산소, 배달차 역할을 하는 적혈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운이 쉽게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도 중요한 영양입니다. 참외씨 속 비타민 E는 몸이 녹쓰는 속도를 늦추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몸속 세포가 산화되는 과정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화 관리와 항산화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껍질 속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과 피부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눈이 침침하고 햇빛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참외 껍질 속 영양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참외는 단순히 달기만 한 과일이 아닙니다. 여름철 쉽게 지치고 붓고 입맛 떨어지고 기운 없어지는 어르신 몸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참외라도 도대체 언제 먹어야 혈당 부담이 덜할까? 바로 지금부터 그 핵심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부분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정숙 어르신의 공복 혈당이 달라졌던 이유는 아주 특별한 비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드신 것도 아니고 약을 새로 바꾸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 늘 있던 참외를 먹는 시간과 먹는 방법을 바꾸신 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외를 식후 과일처럼 드십니다. 밥을 든든하게 드신 뒤 입가심으로 참외 한두 조각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밥과 반찬으로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 상태에서 달콤한 과일까지 추가로 들어가면 혈당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량이 많았던 날에는 몸이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밥은 줄였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갈까요? 자세히 여쭤보면 식후 과일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참외를 후식처럼 드시지 마십시오. 대신 식사 전에 드셔보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참외를 식사하기 전에 먼저 드시면 수분과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포만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밥을 먹을 때 평소보다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 10분에서 20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바로 직전에 급하게 드시는 것보다 약간 여유를 두는 편이 몸이 포만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한 번에 참외 반 개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그 정도만 드셔도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참외를 드실 때는 씨와 가운데 말랑한 속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 버리던 부분에 좋은 영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껍질도 깨끗하게 씻어서 너무 두껍게 깎지 않고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어르신도 바로 이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드신 뒤 참외를 후식처럼 드셨는데 이제는 식사 전에 반 개 정도를 천천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밥량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허전하지 않고 속이 편안합니다. 아침 혈당도 예전보다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혈당 관리는 거창한 것보다 이런 작은 습관 차이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밥 한 공기를 갑자기 반으로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밥 2숟갈 정도 덜 먹는 것은 생각보다 가능합니다. 그런 작은 차이가 매일 반복되면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밥 2숟갈 차이가 쌓이면 혈당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 가장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 상태나 식습관, 운동량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참외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같은 참외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식후에 많이 드시고 혈당이 부담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식전에 적당량 드시면서 오히려 식사량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후가 아니라 식전, 한 번에 반 개 정도, 시와 속도 함께.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몸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참외는 도대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아침 공복에 먹어도 괜찮습니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전입니다. 특히 식사하기 10분에서 20분 전에 반 개 정도 드시는 방법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점심 전에 드시면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속이 더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복에 먹어도 괜찮을까요? 위장이 편안한 분이라면 크게 문제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완전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빈속만 되면 속이 쓰리고 예민해지는 분들은 참외를 먼저 너무 급하게 드시기보다 아침 식사 직전에 적당량 드시는 편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외를 너무 차갑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참외를 바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수록 위장도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이 갑자기 들어가면 배가 살살 아프거나 속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설사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가운데는 참외 먹고 배탈 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세히 들어보면 냉장고에서 아주 차갑게 꺼낸 상태로 급하게 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냉장고에서 꺼낸 뒤 잠시 두었다가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차갑지 않은 상태가 위에는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많이 드시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은 과일이라 늦은 시간에 많이 드시면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몇 번씩 다녀오면 다음날 몸이 더 피곤하고 기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는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몸에도 부담이 덜하고 생활 리듬에도 훨씬 편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음식도 내 생활 패턴과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외 역시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느낌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일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다는 이유만으로 참외를 무조건 피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포도처럼 당분 밀도가 높은 과일도 있고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도 있습니다. 참외는 수분 비율이 높은 편이고 적당량을 잘 조절하면 여름철 갈증 해소와 기력 회복에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과일입니다. 물론 많이 드시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전에 적당량을 드시고 전체 식사량까지 함께 조절한다면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겁내며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이해하고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먹는 지혜입니다. 같은 참외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에 올여름 참외 건강하게 먹겠습니다 라고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는 좋은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 당뇨 때문에 과일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만 알고 지나가기에는 아까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혈당 관리에 도움될 수 있는 또 다른 음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여름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